군 사병급여는 어떤 경우에도 마냥 올려줘선 안 된다. 모병제와 최저시급이라는 키워드도 신중히 다뤄야 한다. 일단 인식의 차이로 보이긴 하는데 건강한 청년의 군 복무는 과거에 대한 보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 그래서 단순 급여보다는 사회적 혜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차별적인 여성 가산점과 5.18을 비롯해 민주화 유공 가산점이 놀린 마당에 도대체 왜 군 복무 가산점은 안 되는 걸까? 이를 요구하는 보수 정치는 벌써 사라지고 없다. 하긴 보수 정치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문제는 보수라는 우리 내부에서도 대체로 급여가 적다라는 의견뿐이라는 거다. 왜 적다고 느끼는 걸까? 정말 적은 걸까? 정말 적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 가장 아름답게 빛날 시기, 동시에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라는 의무 이행을 이유로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달리 말하면 군 복무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사회로 돌아오니 찬밥 신세다라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해법은 두 가지다. 아무리 의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경쟁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급여로 책정하거나 현실적인 급여와 함께 이를 상쇄할 만큼의 사회적인 혜택을 주는 거다. 가산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조세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모병제가 불가능한 이유와 현 급여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모두 예산 때문이다. 현재 역대급 징집률이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징병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다. 즉, 첨단 장비의 전력화를 통해 병력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예산의 한계가 명확하다. 적국의 도발을 방지하거나 전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한다고 했을 때 참 안타깝지만 병력이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까? 한 개의 보병대대가 전투기 한 대만큼의 화력을 낼 수 있을까? 한 개 사단 사병 전체가 하늘을 쳐다본다 해서 레이더 한 대만큼의 감시 성능을 가질 수 있을까? 상륙하려는 적군을 저지하는 데에는 상륙 예상 지점에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성능 좋은 정찰 자산을 통해 바다 위에서 괴멸시키는 게 좋을까? 상륙전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륙 즉 땅을 밟을 병력이 필요하다지만 병력을 최대한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를 통한 원거리 화력 투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래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가중치에 따라 인건비와 장비 전력 유지비는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 높은 인건비로 군이 무력화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독일이다. 미국과도 경쟁할 만한 고성능 지상전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현역에서 제대로 운영되는 장비는 우리 기동 7군단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니 사실상 안보 위협이 없음에도 미국과 러시아에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되는 거다.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훨씬 더 엄중하다는 뜻이다. 과거 북한은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전력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첨단 장비 앞에서 무기력한 재래 전력일 뿐인 거지. 그 당시엔 마음 졸이며 노심초사해야 했을 만큼 위협적인 전력이었다. 당장 북한의 지상 전력에 대응해야 했을 테고 이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전력 투구를 이유로 편성 가능한 국방비도 제한적이었기에 공군과 해군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게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육군이 비대해졌다. 그렇다면 첨단 장비를 통한 군 병력 축소, 즉 소수의 정예군을 편성하는 것으로 급여의 대폭 인상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모병제도 같은 이유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재래 전력이라지만 북한이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엔 불가능하다. 문재인이 아닌 시진핑이나 김일성, 김정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해도 북한은 절대로 무장한 채 휴전선을 넘을 수 없다.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암이 드러나길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유세계에 의해 완전히 소멸당할 테니까 말이다. 참 이상하지 않나. 이런 한반도 정세라면 북한은 재래 전력을 줄이고 핵과 탄도탄 등의 전략 무기에 얼마든지 본격 투자할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바로 중공의 강요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국경을 접할 수 없는 중공이 북한의 재래 전력 유지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남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냥 줄여서는 안 된다. 첨단 장비 전력화로 전력을 유지한다와는 별개의 문제다. 일정 규모의 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역대급 징집률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이 그 일정 규모의 한계점에 물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 규모의 병력에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면 첨단 장비의 신규 도입은 가능할까? 장기적으로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국산 무기 프로젝트가 운영되는데 지속할 수 있을까? 새롭게 제안은 가능할까? 아니, 그 전에 현재의 장비 운용률은 어떻게 될까? 이기에 모두 전력 공백으로 직결된다. 앞뒤 다 자르고 급여가 적다라고 말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병급여 인상도 마찬가지다. 상륙 지원이 가능한 합리적인 대형 수송함이 아니라 전단 조합을 이유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 항공모함 프로젝트나 이를 핑계로 한 F-35B 도입도 그렇다. 목적은 국방 강화가 아니라 예산 낭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전역자의 다양하고도 유의미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 이를 주장하는 것이 급여보다 우선이다. 2. 가짜는 민주화 유공 타령에 눈뜨고 고베이는 혈세 낭비가 없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하면서 끼리끼리에 처먹는 혈세도 막아야 한다. 이 돈이면 가중치를 논하지 않고 급여와 장비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비슷한 예로 과거 주사파 학생 운동권의 행태가 이랬다. 흔히들 군사 독재 타더니 민주화니 하는 것들만 기억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지와 교육 예산의 대폭 확대를 주장했었다. 이유는 역시나 국가 예산의 낭비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미국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의 구성 자체가 그러하듯 우리 군은 지상군 주력으로 미군은 해군과 공군 주력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영원히 그러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고 예산을 아껴서 보다 효율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5조 요구가 결코 허황한 게 아니었다. 절충해서 3조 정도였더라도 알토란 같은 미군 전력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 조건 없이 주멀트 스텔스 구축함을 제주 해군 기지에 정박시키려 했던 게 미군이었으니까. 물론 문재인이 거절했었다. 깔끔하게 모병제로 넘어가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밖에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했던 실질적인 통일이 좋은 예다.